예, 오늘은 기사일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일주는 정인을 깔았죠. 우리가 이 정인을 깔았다는 것은, 정인은 우리가 안정된, 보장된 정통성을 가진, 그죠? 그리고 수용성,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좋은, 정인은 그러면 안정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배경 환경이 좋다는 거죠. 윗사람이 말하자면 인덕이 좋은 경우가 우리가 정인성을 갖고 있다고 보죠. 더군다나 이 정인이 화지 않습니까? 화는 밝고 긍정적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기사일주는 생각 자체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기사가 이 왕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인한 자기 위주의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타인보다는 자기 위주의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하라는 것 중에서는 사중의 경금, 이 장생, 그러니까 상간을 장생하고 있잖아요. 정인적, 안정되고 바른 생각을 하면서 그 내면에는, 이면에는 개혁적인, 이 상간이라는, 금의 상간이라는 어떤 개혁적인,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개혁적 성향, 우리 강남 좌파 뭐 이런 것,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사일주의 성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심정이 이제 기사일주에 해당되죠. 자, 이 기사가 보면 이 사람은 묘월의 기토입니다. 묘월의 기토. 이 묘월이라는 것은 이 기토라는 토의 입장에서, 이 기토라는 것은 여기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잖아요. 무토라는 것은 개간되지 않은 땅입니다. 사람의 손이 좀 덜 탄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이 기토라는 것은 개간된 땅. 그래서 우리가 논이나 밭이나 정원이나 이렇게 우리 사람이 가꾸어진 땅을 이제 기토라 보죠. 그래서 이 기토일주 분들이 좀 생각이 많은, 이런저런 개간을 하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꾸미는 거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화와 생각이 많은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기토가 이 묘월의 기토가 되면, 묘월이라는 것은 많은 생명들이 경칩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다 뚫고 놓아가지고, 문을 활짝 뚫고 놓아가지고 그 생명을 피우는 태죠. 그러니까 이 기토의 쓰임이 많아지죠. 그죠? 쓰임이 아주 많아지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편관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편관이라는 일가, 사명감, 이런 것이 아주 강한 형태의 사주다. 그 중에서도 생명이 길러주는, 이 양생이라 합니다. 길러주는 그러한 어떤 책무, 이 편관이라는 것은 내가 꼭 해결해야 하는, 나에게 주어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숙명, 사명, 뭐 이런 것이 편관인데, 이것은 목이라는 생명체를 길러야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죠. 거기에 내가 사하라는 이 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로서 이 묘목이라는, 연월에 가득 차 있는 묘목이라는 관을 키워줘야 하는 이 하생목이죠. 그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인성, 그러니까 자격증, 이 병화라는 널리 통용되는 자격증을 가질 때 이렇게 교육계, 목을 기르는 교육, 건축, 디자인, 그죠? 또 뭐 이런 생명을 기르는 화해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주 성공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편관격이다. 편관격은 책임감이 강하죠. 이 모습 자체가. 그러면서 상당히 행동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관은 자연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죠?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자연재해가 따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무의식 속에서 바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편관격들이 좀 행동파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이분은 이제 평범한 이제 부인이죠. 평범한 부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편관격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이나 어떤 일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사명감 있게 책임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범한 주부로 있다 보니까 이 편관이라는 것은 남편에 의한 또는 남편만 바라보는 뭐 이런 의미가 또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편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자극이거든. 남편에 의해서 강한 자극을 받는, 또 남편을 내가 반드시 키워야 하는 뭐 그러한 형태를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비경급, 말하자면 무토, 기토라는 비경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관을, 이 비견들과 다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 관이 있고 비견급이 많다는 것은 이 하나의 관에 여러 비견들이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래 되면 뭐냐? 좋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직장, 직업 또는 그러한 어떤 환경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 길러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육계통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그러면 뭐 농촌지능청이나 이런 쪽도 괜찮고, 그죠? 관이니까. 그런데 이 사주 그냥 평범한 주부로 있다 보니까 이것이 육친적으로 내 경쟁자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남편은 편관이니까 잘난 남편이죠. 우리가 편관이라는 것은 눈에 딱 두드러지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편간의 비인급들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내 남편한테 여자가 많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냐? 내 남편이 이리 되면 남편이 진짜로 이렇게 이성이 많은, 여성이 많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뭐냐면 어처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니지. 어처증이 아니지. 남편에게 여자만 게 어부증이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현상에서 실제로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은 전혀 그러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가 이 원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남편한테 여러 여자가 있다는 착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사일주라는 이 사라는 정인 자체가 어떤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거기에다 이 구주로 보면 이 무진이라는 이 백호에 이 묘진합으로 내 이 월에 있는 관이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하고는 내 배우자 궁하고는 이 관이 격각을 쳐버리고, 격각이라는 것은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뒤에 있는 무진하고는 이 묘목은 이 진토를 좋아하죠. 이 합이 강하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묘진합으로 딱 붙어버리니까, 이러니까 더욱더 이 부인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그 남편에 대한 의심으로 계속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도, 그죠? 나는 안 그랬는데 부인이 자꾸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남편이 편간이니까 뭡니까? 폭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또 폭력으로 또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더 의심하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성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비경급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길러주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 없다면 화훼단지라든지, 그죠? 그런데 사람들 많이 일하는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 편간이니까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애들 교육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학습지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까? 인성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길러주는, 그래서 학습지 교사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직업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분 사주 자체가 보면 이렇게 금수라는 식신재가 없고 관이로만 사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하는 이런 힘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공무원, 이 교사 쪽으로 가면 가장 좋은데, 뭐 현실이 교사가 아닌데 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준하는 그런 학습지 선생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30대 보세요. 개미운이죠. 이 개미운의 재생사를 하면서, 그러면 간의 기운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서 미라는 내 이 비견의 록이 뿌리가 오면서 묘미합 딱 하게 되면 얘는 어쩌성이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이 내 몸이 관하고 이거 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어쩌증이 훨씬 더, 그러면 이 비견도 몸을 가지면서 이 내 관하고 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일을 가져라. 내일을 가지는데 사람이 많은, 그를 길러주는 일을 하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 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남자 학교 선생님 이런 게 최고 좋은데, 뭐 그런 게 아니면 여하튼 그런 학습지 쪽으로 좋고. 그 다음에는 첫째, 그 다음에는 내 남자분이 그런 이성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 여자 옷 가게라, 여자 상대 옷 파는 가게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그런 직업을 가진, 그죠? 아예 그만 그런, 그죠? 여성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라.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집 나가면 남의 편, 들어오면 내 편 해서 밖에서 남편이 어떤 짓거리를 하든지 아예 신경 끊고 내 인성, 내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사중의 경금이라는 이 상간으로서 상간합살하죠. 그래서 내가 이 상간이라는 어떤 애교나, 그죠? 그리고 이 남편을 내가 이 상간이라는 애교나 또는 남편을 관리해주는 모습으로서 상간합살. 상간합살은 뭡니까? 정면승부가 아니죠. 살살살살 꼬우면서 이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중에 있는 상간합살을 활용해서 이 간을 상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이런 어부증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이분의 삶을 행복하게 사느냐, 또는 이대로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면서 사느냐가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기사일주 사주봤습니다. 감사합니다.